시장 진단을 통한 이슈 분석부터 유용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는 증시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호환스탁의 라더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들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죠. 네. 먼저 코스피의 약세와 코스닥의 강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그 일봉의 음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뚜렷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1110원대에서 20원대 사이로 오가고 있고요. 어제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의 급반등을 줄 수 있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뭐 엔터, 그리고 뭐 바이오, 그리고 뭐 제약, 뭐 게임 주들의 강세가 뭐 돋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는 CJ ENM, 로엔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는 서울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어제 세게 나타난 종목에는 카카오, 파라다이스, 웹젠, C젠, YG 엔터테인먼트, 컴투스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은 카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싸다라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면은 현재 주가였을까? 어제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60%, 70% 정도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카카오는 왜 싼 거죠? 카카오가 지금 뭐 BPS 대비해서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PBR이 거의 10 이상이거든요. 네. 네이버는 10 이상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 뭐 네이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영유하는 사업 자체도 뭐 신성장 동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한때는 카카오가 뭐 세상 인터넷을 이제 점령할 우리나라를 것처럼. 점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꺾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네. 이제 외국인이랑 어제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한 2위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뭐 꽤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지금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10%를 기대하고 네이버를 사실 바에는 카카오를 들어가셔가지고 PBR 뭐 한 2까지만 올라가도 뭐 10%, 20%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어제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밑꼬리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시장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일단 게임과 엔터주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더 매기가 계속 쏠려서 진행이 될까요?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제한돼 보입니다. 네. 제한돼 보이고요. 지금 이 외국인 자금이 그 코스피 쪽에서 뭐 자기 나라로 돈을 빼갈지 아니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 차익 실현한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베팅을 들어갈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쪽으로 자금 이동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쪽이 코스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카카오랑 파라다이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관심 두셔야 될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웹젠 네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김병관 씨라고 작년에 이제 그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셨죠. 네. 어제 또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김병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문재인 씨 라인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선 테마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뭐 이슈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웹젠에 이번에 그 뮤라는 게임이 옛날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 된 게임인데 네. 뮤 레전드라는 게임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 중에서는 좀 뭐 그리 비싸지 않은 편.
종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투자하실 때 유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뭐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크게 뭐 자동차, 철강, 휴대폰, 부품, 그리고 화장품, 은행주 오늘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최근 20거래 중에서 19거래일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차트는 엉망이죠. 네. 차트는 엉망인데 저도 펀더멘탈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가 안 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해가 안 특별한 이유가 되는데. 있을까요? 저는 뭐 환율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제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아 정말 이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종목이 있을 때는 던져놓으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는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많게는 뭐 7, 80% 이상 올라왔는데 포스코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뭐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뭐 현대제철을 뭐 중소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이 그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고요, 매출액도 아주 탄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랑 그 실적이 그 언매칭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주가와 싶고요. 실적이 좀 언매칭된, 매칭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언젠가는 간다. 네. 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그럼 나머지는 뭐 휴대폰이랑 또 화장품 쪽을 얘기하시려고. 네,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차트를 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뭐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개인들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뭐 10%, 20%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뭐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클 것 같고요. 네. 대덕 GDS, 자화전자 이런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PBR 1 이하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한번 좀 관심을 두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화장품은 작년에 이제 코스닥이 날아갈 때 그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말고 그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친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탄탄한 종목들만 좀 꼽아봤습니다. 미원상사, 케어젠, 선창산업, 금비, SH에너지화학, KCI, 토니모리, 연우, C큐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꼽은 기준은요. 화장품주 중에서도 PBR이 2가 안 넘어가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뭐 상당히 그 가치 대비,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OEM, ODM주 나눠서도 살펴봐야 되고 네네. 사드 타격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가격에 많이 녹아있지 않나 그런 그래서 판단입니다. 그게 네. 많이 낙폭이 과대한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고평가됐던 게 정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기보다 그 고점 대비해서 낮아진 현재 자리가 저는 적정 주가 내지 조금 싼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는 판단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한동안 좀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이 여파를 반대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업종 동향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게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이제 어제 은행주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네. 안 돼가지고 어제 좀 많이 이해가 안 될 때 사놓으면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은행이 대우조선 때문에 지금 데미지 입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시중은행에 지금 그 노출되어 있는 위험도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4,500억,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을 한 거죠. 네. 시중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떼이게 될 상황에 놓인 게 하나은행이 4,500억, 우리은행이 1,000억, 국민은행이 911억, 신한은행이 800억 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이 다 엮여 있네요. 네, 다 엮여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은행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은행이 네.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얼마나 잘 버냐면은 이걸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너 어차피 이 돈 나한테 못 받아. 이 돈 어차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바꿔줄게.
80% 주식으로 바꾸자.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줬을 때 실질적으로 뭐 회사가 망한다고 봤을 때는 날아가는 돈이죠. 네. 근데 지금 어차피 그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못 받는다라면은 네. 주식으로 바꿔주고 네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도 뭐 일종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는 것이 80%를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해달라 그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은행이 그 손실 나는 금액이 3,600억, 우리은행 800억, 국민은행 729억, 신한은행 640억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많은 돈이 정말 떼이게 생겼구나. 네. 그럼 은행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우조선해양에 피해 입는 은행들의 1년 영업이익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작년 기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하나 뭐 금융지주니까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그 네. 모든 계열사에서 하나에서 1조 6천억 그리고 우리에서 1조 5천억 국민이 1조 8천억 신한에서 3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엄청난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두 달에 그런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수준으로밖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작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지금 현재 한 분기에 뭐 10조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2조, 3조 날아간다고 생각해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2조, 3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은행에서 그 가지는 영업이익에서 네. 그 잃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조를 벌어가지고 640억 떼이는 거거든요. 네. 아, 네네. 예. 그러니까 1년 영업이익이 3조라는 영업이익이 예, 예. 3조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벌어가지고 4,500억 물론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인데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 1조 5천억 벌어가지고 800억 떼인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 네. 된다라는 거죠. 떼이는 알겠습니다. 돈의 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중 은행들이 뭐 지금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좀 높이 평가된 수준이 PBR 한 0.7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0.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부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돈을 떼일 확률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정말 그렇다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금융위기에 오는 건데 네. 그렇게 치기에는 지수가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 은행주가 지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은행주가 정답이라서 우리가 정말 뭐 우리나라가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 저는 이제 전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주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지금 현재 뭐 업종군들 중에서 그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뭐 0.5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네.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현저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은 사두면 언젠간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은행업종 역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싼 지금 지금 현재 주가로 그런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시장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네, 저는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아, 네. 뭐 주식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IT주가 지금 탐욕 구간인지 공포 구간인지 보시면은 물론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한껏 띄워놓은 이 주가에서 지금 뭐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만 관심을 두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투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주식들 중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주식들 네. 이런 종목들에게 좀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가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너무 소외된 것 같아, 왕따가 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공포를 좀 즐기시는 게 좀 수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 PBR주를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PBR이 10인 종목에 PBR이 10인 종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PBR이 11이 돼도 엄청 고평가에서 고평가 되는 거죠. 네. 10%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근데 PBR 0.4인 종목을 들어가서 0.6까지만 올려서 팔아도 50% 수익이거든요. 네. 어떤 게 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은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한국전력,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세아홀딩스, 삼천리, 우림 PMP, 대성홀딩스, 풍산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 제약,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 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 보이고요. 아직까지. 네. 네. 화장품주는 제법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뭐 4월 초니까요. 제가 이제 뭐 증시를 뭐 한 달을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옵션은 한 달짜리 그 만기가 한 달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옵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하방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재편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최근 10년 월봉을 살펴봤습니다. 월봉을 살펴봤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월 달에 월봉이 8번이 양봉이 나왔고요. 네. 2번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보다 월 말이 그 더 같다라는 얘기죠. 10년 중에 8번이.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양봉이 나왔거든요. 4번은 음봉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이랑 4월 달의 지수의 연속성 3월 달이 양봉이 나왔을 때 4월 달이 양봉이 나올 확률은 8회 중에서 6번이었습니다. 네. 3월 달이 8번 양봉이 나왔는데 4월 달이 양봉으로 이어질 확률이 6번, 그러니까 75%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옵션 때문에 네. 그 수급을 좀 약하게 보지만 지수는 계속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조정을 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줄 때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노인즈는 지금 뭐 발표한다고 하고 지금 뭐 그렇게 쳐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에 대비해서 그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강세거든요. 원화가 엄청 강세인데 저 미국이 뭐 거의 깡패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런 노이즈가 생길 때 그 우리가 주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환스탁의 라덕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